지나치게 무섭게 대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서 삶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립토평마을 어린이집 원장 황한옥입니다. 이번에는 양육 신념과 양육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뭘까요? 양육이란 돌보아 기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아 기르시고 계신지요?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어떻게 돌보아 기르면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떻게 양육하면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신념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신지요? 양육 신념은 돌보아 기르는 데 대한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양육 신념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경험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모든 행동을 이끌어내고 자녀의 5개 발달 영역, 즉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전인 발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신념은 가정 내의 영향력으로 자녀의 성, 출생 순위, 자녀의 수, 가정의 경제적인 지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정의 외적인 영향력으로는 문화적인 배경, 부모의 직업, 친구와 이웃과의 사회 관계망, 전문가의 조언,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의 신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육 신념은 바로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용적이고 이기적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규율을 명시하지 않고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울음, 고집 등의 굴복 및 일관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독립적이고 성숙한 행동에 기대가 적고 나쁜 행동도 무시하고 수용도 하죠. 이런 부모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의 행동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이죠. 어른에 대한 저항, 자기 신뢰성, 자기 통제력도 낮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요. 화를 내다가도 쉽게 회복됩니다. 목적이 없거나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규율을 맹목적으로 강요하죠. 나쁜 행동을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처벌합니다. 심한 처벌과 훈육을 강요하고 애정과 긍정적인 관여가 좀 낮지요. 이런 부모의 태도의 자녀는 갈등에 있어서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행합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목적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째로는 권위 있는 민주적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규율을 명확하게 전달, 자녀의 요구를 고려하고 의견을 듣고 조절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애정적이고 관여적이고 반응적이죠.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성숙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길러주고요. 자녀와 함께 문화활동도 계획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서 자란 자녀는 활기 있고 다정한 아이입니다. 자기 신뢰적이고 통제적이고 활동 수준도 높고 쾌활하죠. 중요한 건 친구들과 잘 놀아요. 잘 사귀죠? 스트레스 안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하죠.
호기심도 높고 목적적이고 성취 지향적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부모의 태도를 말씀드렸고 그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양육 태도를 형성하고 계신가요? 내 자녀의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애정적, 허용적, 권위주의적, 만약에 이런 태도의 부모님들이시라면 민주적, 권위 있는 부모의 태도가 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두 번째,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일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겠죠. 적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걸 결정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의 힘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겠죠.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화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섭게 대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꼭 이것만은 해주세요. 일관적인 태도를 지켜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인데 부모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면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양육에 참여하는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형제, 자매 모두 의논해서 양육의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함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일관적인 태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서 삶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연한 한마디, 사소한 습관도 우리 아이가 돋보기처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 아마 정리가 되실 듯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무섭게 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무서운 표정과 험한 말로 무섭게 대하거나 사랑의 매를 들어야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부모에 대한 믿음도 깨지고 성장하면서 차츰 부모와 멀어집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모가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안내해 줍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막아서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구나.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란 아이는 자기 통제력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또래간 어울림이 떨어집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좌절감을 쉽게 느끼겠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아이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헬리콥터는 아닐까요?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보다 앞서라고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빨리 성장시키려고 조바심을 낸다면 우리 아이는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아이의 작은 노력과 변화에도 감탄하면서 지켜보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재촉받으면 자신이 늘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한 인생 스케줄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이의 특성이나 요구를 무시하면 아이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아이마다 가장 적절한 육아법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과 욕구를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목수가 나무의 못난 옹이를 어루만지고 결을 따라 다듬듯이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의 결을 생각하시면서 그 결을 따라 우리의 모습도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앞서가지 않고 너무 처지지 않고 내 자녀와 속도를 함께 발 맞춰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성장,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